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기초선을 지켜줌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사회 정의를 밑에서부터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예산 논리에 휘둘려 너무나 크고 잘 보여서 사각지대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협소하고 낮은 보장 수준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개인은 물론 가족도 안정망이 되지 못하는 사회에서 국가는 언제까지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핑계로 당장 최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려고 하는 것인가?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인구는 최소 25만 명이고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은 23년 기준 66만 명에 이릅니다. 현 집권당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한 지 9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는 왜 오늘 또다시 여기 와서 수십 년째 같은 요구를 하며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선 도입하겠다던 기준중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통계 자료에 따른 중위소득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매번 역대 최고 급여 인상률이라며 자화자찬하기만 바빴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중위소득과 맞추겠다고 한 지가 5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제자리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일까? 그 사이 살인적 물가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하위 10%의 저소득층의 적자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기준 및 보장 수준의 단계적 상향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계적 상향을 논하기에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법한 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하루속히 실제 중위소득을 반영한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빈곤한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정책 결정 사항을 맡은 위원회로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허용하는 민주적 운영은 위원회로 하여금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한 본질적 이유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일 텐데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가 7월에 개최하는 회의부터 방청을 허용하고 안건지를 공개하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탈수급이 아닌 탈빈곤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이지만 근로능력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권리는 여전히 조건부로 머물러 있습니다. 강제노동 최저임금 이하의 자부심 없는 일자리가 아니라 헌법에 따른 권리로서 보장되는 사회적 일자리를 요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5년이 되었고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빈곤선 도입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생활 수준은 상대적인 빈곤 수준이 전혀 반영된 삶의 수준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무엇보다 내어야 할 것은 정확한 계획과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은 건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약속만 해놓고 아무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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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위법하고 위법하다. 기준중위소득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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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세. 이재명 정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당장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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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세. 사회적 일자리 대폭 확대로 빈곤층 생존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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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세. 네,
네, 다음 발언 이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하루 전인 6월 2일에 자신의 SNS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빈곤과 가난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말입니다. 정말이지 빈곤과 가난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나라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하루 뒤인 5일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복지부는 빈곤층 의료비를 최소 10배에서 20배 올리는 의료급여 정률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빈곤한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료비일 것입니다. 외래 의료비를 1,000원에서 2,000원을 내는 지금도 아파서 치료를 포기하는 의료급여 환자가 28%나 됩니다. 그 가장 압도적인 이유는 진료비 부담 때문입니다. 생계급여가 너무 적고 비급여 진료비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병원 문턱을 낮추지는 못할 망정 병의원, 약국 이런 의료비 문턱을 10배에서 20배를 올리는 것이 복지부가 할 일이 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송파 세모녀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하고 힘없는 국민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파 세모녀는 빈곤층을 옥죄는 냉혹한 아주 수많은 구조가 만든 비극임과 동시에 의료비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방광암 투병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가족 전체가 지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았지만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기는커녕 지금 복지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환자들이 아프지 않은데도 병원에 너무 많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이고 모욕입니까? 의료급여 환자들이 조금 더 병원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과도 복지부가 비교를 해서 병원을 많이 간다고 말도 했습니다. 참 이것은 부양의무제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언제까지 바닥을 향한 거짓된 대결 구도를 만들 셈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긴축과 재정절감이 아무리 신자유주의 시대에 냉혹한 법칙이라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 거짓 낙인을 찍어서 병원비를 올리는 이런 정부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서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빈곤층 의료비를 낮추는 것이어야 됩니다. 빈곤선 15%에 한참 못 미치는 의료급여 대상자 3%, 이것은 미국보다도 못한 공공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급여 정률제는커녕 정액제도 폐기를 해야 됩니다.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비급여를 대폭 줄여서 빈곤층도 병원에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의료비 공포에 몰아넣는 야만적인 정률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는 것부터가 그 시작이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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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비롯해서 빈곤층이 밀집한 지역에서 거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거리 상담 과정에서 의료급여가 정률제로 계약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아시느냐 물어보았더니 아는 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어떤 의료비 인상이 나에게 닥칠지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저 통보식으로 정책을 변경하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이제는 개입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이 먼저 알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모이면 힘이 된다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모임에서 은희주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급 당사자 모임 회원 은희주입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과거에 핸드폰 비용을 내지 못해 쌓인 빚을 월 6만 원씩 갖고 있습니다. 수급비에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식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식혜와 우유를 사 먹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또 한 달에 3번 정도 국밥같이 먹고 싶은 음식을 밖에서 사 먹었었는데 이것도 먹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생활비에 갑작스러운 지출이 늘어나니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이번에 임대주택 보증금 약 8만 원을 올려줘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빚을 상환하게 되어서 남아있는 돈이 없었기에 또 다른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지출이 없더라도 매월 20일 급여를 받은 뒤 한 달을 생활하다 보면 다음 달 수급비 받기 일주일 전에 돈이 납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아는 동네 단골 가게에서 외상을 하고 갚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수급비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6만원, 8만원이 수급자들에게는 일상이 흔들릴 만큼 큰 금액입니다. 또 저는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저렴한 병원비로 인해 과다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희귀질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부딩, 분할 등이 없습니다. 하지만 희귀질환으로 인해 1년에 한 번 받아야 하는 검사가 비급여이고 비용이 50만 원입니다. 1년마다 보증금도 올려줘야 하고 또 갑자기 발생하는 비용이 생기고 그래서 검사비를 모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 빚을 지게 됩니다. 저는 비급여가 아닌 급여 항목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어 다행이지만 급여 항목이라도 1,000원, 2,000원 수급자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걸 종률제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계획입니다. 내란법 윤석열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 추진했던 복지 재정 축소 계획을 왜 계속 다시 꺼내드는 것입니까? 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지금도 비급여로 인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아픔을 견디고 있는 문제, 의료급여 수급자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똑똑히 들으십시오. 1인 가구를 한 달을 살아가는데 76만 원이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의 수급비는 물가 인상률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또 교통비도 또 오른다고 하는데 수급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76만 원으로 어떻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라는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수급자들은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빈곤 문제는 긴급한 문제입니다. 중장 기적적인 계획을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현실화하는 것, 의료급여 종류제 제한하는 정면 철회하는 것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지금 당장 생계급여 현실화하라. 현실화하라. 주제.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발언해주신 세 분이 함께 요구안을 전달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구안과 함께 의료급여 계약을 저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 탄원서도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했는데 오프라인 탄원서는 아직 모으는 중이라 온라인 탄원서를 오늘 먼저 제출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강조했었던 것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반드시 이를 위한 로드맵을 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좋은 답변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빈곤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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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더운 날씨에 모두 애쓰셨고요. 저희 목요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가계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